자, 그러면 거기 일품에서 저기 활용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70페이지랑 71페이지 거기에서 활용제 좀 기억나요? 점. 안 나니까 70페이지, 71페이지 풀어보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거 대답을 안 해. 뭐 기억나냐고 하신 거예요? 자, 한다. 70페이지 잠깐 봐요. 저 블랙라벨인데. 아, 목전지 이상했잖아. 왜 말을 하네. 말하지 마. 자, 진짜 할게. 70. 자, 활용해서 저긴 안 할게. 거기 1번이와 3번은 다들 잘 아는 문제고, 개념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한 문제 정도씩만 이렇게 문제를 풀 텐데, 뭐 할까? 아니, 근데 이거 세 문제 다 해야겠다. 자, 4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 희준의 학교에서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1200이었는데 작년보다 남학생은 4%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했다는 저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데 항상 이런 작년과 올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작년, 올해 학생 수를 X가 넣는 게 아니라 작년이에요. 작년 남학생 수, 작년 남학생 수를 X명이나 놓고 그 다음에 작년 여학생 수 이것을 Y면 놓고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어. 기억하십니까? 그죠? 이래야지만 우리가 4% 증가했다는 저 문장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자, 첫 번째 식은 어떤 식이 나올까? 작년 전체 학생 수는 1200이라는 문장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작년 남학생 수 여학생 보면 X 더하기 Y가 120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만약에 올해 남학생 수랑 올해 여학생 수를 X하고 Y라고 본다면 그러면 X 더하기 Y는 1200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봐봐. 4% 증가하고라는 저 문장이 있어. 4%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뭐를 써야 되면 증가했다는 저 문장 때문에 100분의 4 X명이 4%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4X가 되는 거야. 물론 증가했다는 소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여학생은 8% 감소했다는 저 문장 때문에 감소했다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음수의 속성을 갖고 있고 8%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8 Y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자 봐. 우리가 쓴 이 말 말이야. 이 말은 사실은 증가량, 감소량을 말하고 있는 증가량을 말하게 됩니다. 증가량 말하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1882명을 쓰시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여기다 뭘 써야 될까? 1200명에서 1182명 했으니까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 몇 명 감소했죠? 18명 감소했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8이라고 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증가량, 감소량을 말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식을 쓰게 될 텐데, 선생님, 근데 4% 증가하고 여학생 8% 감소했으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이거 100분의 96, 맞아! 100분의 96x 더하기 8% 감소했어요. 미안해. 4%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04x 그 다음에 더하기 8%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92, 92%가 했으니까 y. 이렇게 놓고 얘를 1182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지금 봐봐. 숫자가 너무너무 크지,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얘랑 연관식에서 풀 수 있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된 거야. 증가량, 감소량을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산 나중 문제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밑에 원가랑 정가 문제 또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5번도 같이 할게요. 이거 무슨 말인지 갔어? 자, 이해가니? 자, 좋아. 정가, 원가 문제도 너희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자주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야. 혹시 이거 잘 이해한 거면은 강의 보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봐요. 아주 예쁘게 나왔을 거야, 윤지? 예은이. 자, 뭔가 1500. 대답 안 하니까 얘들아 좀 놀려도 그럼 대답 안 할까? 말 좀 해. 여기 나오자 있는 거 아니잖아. 자, 원가 3분의 A를 팔면 원가에 3% 이익이 생기고 원가가 2,000원인 상품 B를 팔면 원가 5% 이익이 생긴다고 한다. 두 상품을 합하여 100개를 팔았을 때 2,700원 이익이 생겼다면 상품 A, B는 몇 개를 팔았으니까 라는 문제가 된 거지. 이거 안 해도 되지. 사실 정가 원가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문제가 쉬워요. 이건 안 할게요. 무슨 말인지 가요? 해요. 알았어. 자, B는 몇 개를 팔았냐 물어봤으니까 뭐를 안 해도 되고 이건 쉬운 문제야. 정가 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지. A, B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라고. 자, 우리 A를 뭐라 놓을까? 그러니까 X를 뭐라 놓을까? A의 뭐라 놓으면 안 돼? 가격 나왔으니까 개수. A의 개수를 X개라 놓고 B의 개수를 Y개라 놓자. Y개라 놓는다면 우리는 이 만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식 어떤 식이 나올까? 파파 100개를 팔았다. 자, 예언이 대답해봐. 어떤 식 나오죠? 모르는 거야, 예언이? 아, 이것도 몰라? 아이고, 멍충. 자, 그래서 x 더하기 y는 결국 10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원가 1500의 성분 A를 하면 원가의 3% 이익이 생긴대. 그러면 하나당 이익은 얼마가 될까라고 봤더니 3% 이익이기 때문에 100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100분의 3인데 x개를 팔았기 때문에 잠깐만 3% 이익? 100분의 3 곱하기 얼마예요? 1500이지, 그치? A는 1500이니까 1500 되고 그것을 몇 개 팔았냐면 x개를 팔았다는 이 문장 말이야. 이게 상품 A를 팔았을 때 총 이익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윤지 한번 더 해보자. 윤지야, 이게 뭘 쓸까요? 모르신다고요? 자, 이거 원가 5% 이익이 나왔으니까 100분의 5,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야? 2000. 근데 대답 안 하니까 좀 약간 조용하니까 편하겠네.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익은 얼마 생겼냐면 그 값이 바로 6,700원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계산한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10번씩 하려면 x와 y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음 6번. 뭐요? 왜 안 켜져 있어? 완전 켜져 있네. 자, 6번.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A가 10이. 야, 얘들아. 근데 이 활용 문제 너희도 진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그러니까 꼭 잘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냥 말 안 하면 안 될까? 지금 수업하기 너무 좋은데? 근데 앞으로도 말하지 마, 알았지? 자, 할게.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A가 10일, B가 1일 동안 왜? 자, A가 10일, B가 10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일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어? X하고 Y를 놓는데 이건 이게 중요하죠? X를 잡는데 A가 1일 동안 한 일의 양을 보통은 우리가 X라고 놓잖아요. 왜요? 영상 꺼요? 왜? 싫어. 이거 해야지. 얘도 보내줘야지. 일의 양을 바로 X만큼이 일한다라는 소리가 될까? 그럼 B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을 Y라고 놓게 된다면 우리가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0일 동안 하여 완수할 수 있는 일을이라는 문장이 나왔어. 10일 동안 B가 10일 동안 하여 완수할 수 있다. A가 10일, B가 10일 동안 하여 완수할 수 있는 일을 A가 완수한다. 이거는 며칠 걸릴까? 이거 A, B 둘 다 같이 했다는 소리지. A가 10일 일하고 그리고 B가 10일 일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문장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렇지? A가 혼자 일하면 10일, B가 혼자 일하면 10일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문장이 조금 잘못나긴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말해보자. 말 알아듣겠어? 자, A가 10일, B가 10일 동안 일했다는 저 문장 때문에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한다면 12X 그 다음 더하기 10Y 이 값이 1을 맞췄다는 건 보통 어떻게 표시합니까? 잘했어.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왜냐면 전체 일량이 1인지 100인지 1000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1이라고 놓고서 문제를 푼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A가 6일, B가 15일 동안 일해서 말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니까 6x 더하기 15y 그러니까 또한 얘가 1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A가 혼자 일하면 며칠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x값이 6분의 1이었다고 나왔어. 근데 이것은 둘이 더해서 합해봤자 1밖에 안 되니까 이거 무조건 분수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x가 6분의 1이 나왔다는 것은 하루 동안 6분의 1만큼 일한다는 소리가 되고 그렇다는 말은 6일이 걸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진짜 6일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그 옆에 속력이라는 문제 별표. 너희들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게 속력이라는 문제야. 개념 3번 별표 치고 자, 3번 더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한 번 쭉 설명해 주는 거니까 꼭 잘 알도록 해요. 7번 안 할게. 8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8번. 블레이블이 말이야.
km의 운동장을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이때 형은 분속 80, 동생은 분속 50으로 걸었다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까지 형이 걸어간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생각된 거죠. 없어요. 여기 있잖아. 뭐야? 아, 말했군요. 오케이, 잘했어. 자,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꺼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왜요? 목소리 초상권 침해. 그냥 너희들 얼굴 안 나와. 꺼. 야, 끄지 마. 애들 부르셔야 돼. 선생님. 자, 아니 할게요. 선생님 아무 말도 없이 좋아하잖아요. 말하지 마. 너무 좋아. 자, 여기에 써서 봐요. 자, 여기. 내가 가있다 그냥. 얘들아, 근데 이거 한번 봐봐. 여기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어느 방향 갔대? 동생이 서로 반대 방향 갔었죠? 반대 방향 돌아가며 했을 때, 야, 이거는 저기로 문제 풀게. 이거 말고, 여기도 문제가 있을 텐데, 저기 할게. 74페이지. 74페이지 13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반대 방향 가는 거는 이거를 설명할게요. 물론, 답은 구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구할 거야. 자, 13번 보도록 합시다. 둘레길이나 6km인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형은 걸어서 동생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돌고 있다. 동생이 좀 더 빠르겠네요.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각도면 3시간 후에 만나고 반대 각도면 40분에 만난다. 자, 거기 밑줄 긋는데 같은 방향 밑줄 긋고 다음 반대 방향도 밑줄 긋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부터 먼저 할까? 자, 지금부터 반대 방향 할 거야. 반대 방향인 것은 이게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 그 다음에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어. 출발했는데 형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동생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지. 근데 문제는 동생이 좀 더 빨라. 좀 더 빠르니까 동생이 한 6위 정도 갔으면 형은 한 6위 정도 이렇게 온다는 소리가 돼서 여기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났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호수 한 바퀴는 몇 킬로죠? 정상 한 바퀴는 바로 6km의 둘레를 걸었다라고 했어.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자, 한번 봅시다. 이 말뜻의 이제 가장 핵심 바로 뭐냐면 형과 동생이 반대 방향 갔을 때 이 그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형과 동생이 움직인 거리의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거리 합이 바로 호수 한 바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실제로 봐봐. 형은 이만큼 찍고 동생이 이만큼 찍었는데 유지에서 만났다는 것은 형이 움직인 거리랑 동생 움직인 거리의 합이 바로 한 바퀴가 된다는 사실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 형과 동생이 속력을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속력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형의 속력. 왜냐면 시간이 나와 있고 길이도 나와 있으니까 속력만이 모를 뿐이야. 속력을 봅시다. 그리고 동생의 속력을 볼 건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들아, 우리는 결정을 해줘야 돼. 뭘 결정하냐면 첫 번째, 시속을 쓸지 분속을 쓸지. 분속을 썼으면 3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180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킬로미터라는 단어 쓸지 아니면 미터라는 단어 쓸지 그것을 결정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뭘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 시속을 쓸까 아니면 분속을 쓸까? 시속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왜냐면 이게 3시간이면 180분이나 되니까 숫자가 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오케이, 시속이라는 단어 씁시다. 시속이라는 단어 쓰고 시속 x. 야, 킬로미터 쓸까 아니면 미터 쓸까? 킬로미터, 미터. 킬로미터? 오케이, 알았어. 시속 킬로미터를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동사의 속력 또한 시속 y 식수 시속 상당히 힘들죠. 그쵸? y 킬로미터로 개꿀이네. 자, 다음부터 계속 촬영해 줘야겠어. 자, 이렇게 식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식 나옵니까? 바로 형은 시속 X미터 움직이는데 반대 발전면 45분이라는 저 문장 때문에 45분은 몇 시간이 돼? 45분 몇 시간이야? 바로 60분의 45, 즉 4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4분의 3x 이게 바로 뭐냐면 형이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또한 4분의 3y가 되겠죠. 둘 다 똑같이 45분씩 움직였으니까.
그게 바로 호수 한 바퀴 6km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죠. 영어 꺼달래요. 질문을 받아요. 자, 여기서 다음 두 번째. 같은 방향을 돌면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같은 방향 돌면 3시간 걸리다 했는데 야, 근데 어떻게 하면 같은 방향 돌면은 만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동생, 형 이렇게 나왔어요. 야, 원래는 일직선상이었으면 동생이 항상 빠르잖아. 그럼 둘은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동생이 항상 앞질러 가고 있지. 이게 원이기 때문이야. 그래도 오래 돌리기 한번 해봤죠? 오래 돌리기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세훈이가 느리게 가고 있어. 근데 그 뒤를 윤지가 겁나 빨리 쫓아가고 있어. 쫓아가는데 엄청 빨리 뛰다 보니까 세훈아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나 먼저 갈게 하면서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언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한 바퀴 차이가 난다고 했었지. 그 말이 뭐냐면 형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 형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엄청 빨리 가고 있어. 그럼 둘이 만나는 상황은 언제 만나냐면 같은 방향. 내가 쓸게. 같은 방향. 같은 방향 전달했으면 뭘 써줘야 돼? 둘이 방금 전에 한 바퀴 차이가 났잖아. 둘이 움직인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움직인 거리 차. 둘이 움직인 거리차가 바로 한 바퀴가 난다는 사실 여기서 문제를 푼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얘 또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건 주황색 말고 주황색 썼다. 자, 이렇게 가고 같으면 이렇게 갈 거야.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잘 보니까 몇 시간 걸렸어? 3시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는 저 문장 때문에 형의 움직인 거리는 바로 3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동생의 움직인 거리는 3i가 되는데 문제는 누가 더 빠르대? 인라인 스케이트가 더 빠르니까 3i에서 3x를 빼줘야 돼요. 그쵸? 동생의 속력 y가 있습니다. 3i 빼기 3x 이 값이 한 바퀴 차이가 나는 6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x랑 y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된 거야. 자, 전체 길이는 몇 킬로야? 6km지, 그치? 6km가 되는데 만약에 저 x값 형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은 그런데 형의 속력이 x가 예를 들어서 3이 나왔어. 3이 나왔는데 그럼 2시간 걸렸다 대답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 거야. 나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선생님. 그 밑에도 한번 봅시다. 불마시고 하세요. 아니요. 저도 원합니다. 안 돼. 아래쪽 목 아파요. 네. 저도요. 네. 감기 걸리고. 네. 저도 코로나. 자, 그럼 다시 돌아서 71페이지. 나왔어요. 71페이지 9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밑 13번 있네요. 14번 할까? 네. 좋아, 14번 잠깐 보자. 그럼 속력 문제 중요하니까 14번도 잠깐 볼게. 얘들아,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하고서 식 쓰는 건 집에서 꼭 연습해봐. 알았지? 네. 숙제는 뭐 네? 자, 할게. 자, 일단 이거 봐봐. 반을 완전 통과하는데 3분, 425m의 선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분 15초가 걸린다 했을 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우리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저 문제 푼 거 기억나요? 분명히 예전에 쌤 했을 때 다 한번씩 했던 문제예요. 저희 쌤안 풀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아니 쌤안 풀었어요. 자,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리를 건넜어. 자, 이렇게 다리를 건넜는데, 자, 생각해봐. 다리, 이렇게 다리를 건넜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리를 건넜는데, 다리가 너무 못생겼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닮은 듯. 자, 기차의 길이를 x로 놨는데, 사실은 뭐도 모르냐면, 일자 속력을 달린다고 했을 때, 속력도 몰라. 그치?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르는데, 기차의 속력과 기차의 길이를 모른다는 소리가 된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미니수 두 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기차에 뭐라 놓을까? 기차의 속력을 시속 x km 놓읍시다. 시속 x km 놓고 기차의 길이를 뭐라 놓을까? 기차 길이 뭐라 놓을까? y km라고 놓도록 합시다. 이해갔어요?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터 놓을까? 네. 야, 그리고 시속이랑 이걸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썼잖아. 이거 근데 좋을까? 네. 정말 안 좋아. 왜? 3분이면 이거 60분의 3이잖아, 그치? 근데 그리고 1분 15초면 60. 자, 따라서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는 당연히 분속을 쓴 게 좋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펜으로 썼는데. 분속이라 쓴 게 좋고 미터로 쓴 게 좋을까 킬로미터 쓴 게 좋을까? 여기도 다 미터 단위로 쓰는 게 좋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분속 x 미터 쓰는 게 이 문제에 가장 핵심이 된다. 괜찮죠? 길이는 뭐가 나와? 길이는 당연히 y 미터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자, 봐봐. 여기 기차가 있어.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처음 여기 하면서 여기가 다리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인데 그 길이가 얼마냐면 1300m. 이게 지금 미터 단위니까 다 미터로 바꿀 거예요. 1300m가 되게 될 테고. 자, 말해봐. 지금 기차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야. 자, 1번, 2번. 어떤 상황이야? 3번이요. 3번 없는데? 2번이죠. 5번? 2번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따라서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바로 이런 상황이 되고 실제 움직임 거리에 대해서 보자. 움직임 거리는 1300m 움직인 게 아니라 요 기차 앞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움직임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300m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 움직였어. 이게 바로 뭐냐면 기차의 길이인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총 움직임 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지? 그런데 그 거리가 몇 분이 걸렸다고 했어? 3분이 걸렸다고 했어. 자, 여기 식 한번 세보자. 어떤 식 나와? 총 움직임 거리는 1300 더하기 y야. 1300 더하기 y인데 3분 걸렸고 속력은 분속 xm가 된다는 소리지. 세훈이 말해봐. 어떤 식 나오지? 3분 걸렸다며. 3분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 3분 곱하기 속력 3x 말이야. 이게 움직임 거리가 될 텐데 그 움직임 거리가 바로 1300 더하기 y가 된다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 갔습니까? 괜찮죠? 자, 다음 요번에는 터널에 대해서 한번 보자. 터널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아. 자,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또한 기차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모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움직임 거리 또한 제일 앞에부터 여기까지 그 움직임 거리는 바로 425m고 이것도 짧네. 450m 더하기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말해봐 빨리. 이거 뭐야? 지금 어떻게 나와? 민지 말해봐. 자, 지금부터 말 안 하면은 등짝 스매시 한 대씩이야. 굳이 소근소근 뒤속말 말해야 돼요. 1분 15초가 뭐예요? 1분 15초는 여기에다가 여기 분단을 써야 되지, 그치? 좋은 질문이야. 75예요? 아니지, 않지. 75 했으면 75분 걸렸다. 60분에 75예요? 1과 60분에 네. 15 저는 X. 0.1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425 더하기 y. 그렇지, 이게 영상 425 끄면 안 돼요. 더하기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10번씩 하면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음 그 밑에 15번. 자, 15번 할게. 속력 문제 중요하니까 다음 번씩 풀어볼 거야. 너희들한테 나중에 이거 드라미? 뭐라? 이거 이해 간 거야? 고유림. 고유림. 고유림이 뭐야 갑자기? 유림. 고유림? 어? 저식 쓰고 있었는데 지워버리시면 지워버리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근데 세훈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확인하고 이거 같은 경우 이해는 했지? 식 적지 말라 했지? 사실 식 적지 말고 너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아 진짜. 식 적지 마. 야 적지 마. 적었어요. 적지 말고 숙제 낼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 영상 보내주세요. 영상 당연히 보내줄 거야. 목소리 지우면 안 15번. 돼요? 편집해서 저희 목소리만 잘라주시면 안 돼요? 얘들 과연 이걸 다 부른 거예요? 쟤들 저거 틀고 놀고 편집해서 선생님 저 그냥 물 좀 마시고 말할 안 돼. 테니까 물좀 여기 안 돼. 정수건에 자 수학과에 유람선 길이 짠 뾰로로. 유람선 길이가 이제 포기한 거야. 선생님 여기 보이스 이펙트 넣어주시면 안 돼요? 누구 목소리인지 그걸 못해요. 야 이렇게 떠들고 어떻게 참았대? 어? 저 근수건에 수학과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승환 아니 뽀짝해야 돼요 선생님. 학생들 안 좋아요. 메스 메스 어떻게 했지?
그러면 자, 놀라 유람선 이게 아. 정수만의 S. 다음에 S 저게 뭐예요? Y예요? YH예요? 정수만의 수학 소개하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자, 한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문제 읽어봤지? 유람선 길이가 12km인 강을 일정한 속력으로 왕복하는 거야. 2시간 15분 걸렸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걸린 시간, 내려오는 시간 걸린 시간의 2배였을 때 정지한 물한테 유람선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보통은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그 연습 또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번호 시 문제는 이렇게 표를 작성해도 좋아요. 자, 거리, 여기 속력,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라고 씁시다. 시간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여기는 올라갈 때, 여기는 내려갈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내려갈 때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어차피 둘이는 12km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여기가 바로 12가 나왔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간 동안 올라가는 시간이 왕복하는데 2시간 15분이니까 2시간 15분 쓰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속력 쓸 거야. 속력을 이렇게, 야,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산에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 뭐가 더 쉬워? 내려갈 때가 더 쉽지, 그치? 내려갈 때는 왜냐면 중력과 속도가 너희들 내려가는 데 도와주기 때문이야. 올라갈 때는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올라갈 때 조용히 봐. 뒹굴뒹굴. 야 근데 케이블카 타면 쉬워. 그런데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올라갈 때 속력 말이야. 첫 번째, 배의 속력. 배이신이요. 배? 유람선. 이렇게 웃겨? 너희 왜 웃는 거야? 같이 알고 있죠? 이게 웃겨? 선생님 수준 뒷발려요. 벨위성이랑 남자애가 있는 데서 벨위성 세우기로 했잖아요. 벨위성이 속력? 여기서 왜 그러냐? 자, 유람선 속력은 이걸 X 놓고, 야, 근데 뭐라고 해야 돼? 시속이야, 아니면 분속이야? 당연히 시속이지, 그치? 시속, 킬로미터야, 아니야? 시속, X 킬로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시속, Y 킬로미터.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건데, 중요한 사실. 올라갈 때 속력 뭘까? 윤지 말해봐. 틀리면 등짝 스매시. 야, 올라갈 때 힘들다고 했잖아. 올라가면은 배의 속력이 X인데, 강물이 방해를 하는 거야. 실제 움직이는 속력이 얼마일까? 배의 속력이 10이고 강물 속력이 4면은 올라가는 속력이 얼마야? 6이지, 그치? 이게 뭐라고 표시할까? 속력, 시속. 뭐라고 표시해? X 빼기 Y. 맞습니까?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지 실제 움직이는 속력이 나와. 여기는 움직이는 속력을 쓸 자리예요. 배의 속력, 강물 속력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 세훈이. 내려갈 때 속력 뭐라 쓸까요? 태훈아, 내려갈 때 속력 뭐라 쓸까? 죽었다. 살았다. 얘들아, 설명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뭐라 써야 돼? 태훈이, 뭐라 써야 돼요? 내려갈 때는 강물이 배를 내려가는 걸 도와주잖아요. 뭐라 쓸까? X 플러스 Y. 그렇지. 유기의 속력은 x 플러스 y라 쓰는 게 맞다는 소리가 돼요. 그런데 왕복하는데 총 2시간 15분이 걸렸다는 저 문장 때문에 그 밑에 시간 쓸 자리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시간은 속력을, 거리를 속력을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자, 따라서 거리를 속력을 나눈 값이니까, 아이고, 근데 나누려니까 조금 그렇게 하네. 왕복하는데 2시간 15분 걸렸다. 요걸 쓰자. 자, 걸린 시간은 강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의 2배다라고 했어. 여기 올라가는 시간이 얘의 시간의 2배를 했다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좋아요. 이게 신기해. 어쨌든 식을 써야겠네요. 어떤 식이 나올까? x-y분의 12 그리고 이쪽 또한 x 더하기 y분의 12 이런 식이 나오게 될 텐데 문제는 누가 더? 얘가 얘의 2배가 된다는 소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식은 어떤 식이 나올까? 바로 올라갈 때 시간 x-y 분의 12. 자, 다음 내려갈 때 속력 x 플러스 y 분의 12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일단 봐봐. 누가 더 커? 올라갈 때 시간이 더 길까? 내려갈 때 시간이 더 길까? 당연히 올라갈 때 시간이 더 길겠죠. 그러면 이게 갖다 드리면 여기다 이렇게 펜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식은 뭡니까? x 플러스 y 분의 12
더하기 x 플러스 y분의 뭐죠? 12. 그걸 합한 값이 총 시간이 2시간 15분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2와 60분의 15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얘 문제 어떻게 푼대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지 그치? 뭐 이용해줘야 돼? 치워야 되는 개념이죠. x-y분의 1을 뭐라고 치환하는 거야? 이것을 a라고 치환하고 x 플러스 y분의 1 이 값을 만약에 b라고 치환한다면 우리는 a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x 플러스 y랑 x 플러스 y 값도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x하고 y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안 갔어? 자 다시 여기 식량호까지 이해가니? 이거 식량호까지 이해가 가? 이해 갔으면 치환에 대한 문제야. 이거 치환할 줄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y분의 1을 a로 치환할 거야. 왜냐면 이거 x가 분명히 있으면 좀 계속 귀찮거든. 자, 그래서 사실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이 식은 얘를 a로 치환했으니까 12a는 24b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식은 어떻게 돼? 12a 더하기 12b 그 값이 2와 4분의 1 2와 4분의 1이니까 4분의 9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2b 좋죠? a는 2b가 되니까 a 대신에 2b를 대입해서 b 값을 먼저 구하고 다음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뒤집어준 거야. x 마이너스 y랑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x하고 y도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동료 문제 거의 다 했네. 자 15분 남았는데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봐. 16번 하자고? 16번을 되게 수줍은 목소리 말하네요. 당당히 말해. 16번? 코막혀서 이러는데요. 그만 해주세요. 자 16번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17번, 18번, 네. 1번, 2번, 3번. 몇 번 하자고. 자 16번도 볼까요? 네? 네. 자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 이해했죠? 진짜 물 마시고 오면 안 돼요. 진짜 몸이 안 돼요. 진짜 너무 아픈데요. 안 돼요. 진짜 금방 빨리 올게요. 제발. 제가 질문 얘기는 저도 불리시나요? 안 돼요. 15분였으니까 15분. 잠깐만 15분 사이에 뭔 일이 있을까? 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 표정 쌓은 것도 잠깐만 볼게. 진짜 마시고 오면 안 돼요. 이거 말할 시간에 한 번 마시고 왔어요. 안 돼. 자, 구리하고 아연 있죠? 아니요. 자, 여기 한번 써볼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표작성 그런 연습도 조금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구리하고 아연, 그리고 합금하고 비, 총 4종류의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표작성이라는 것은 여기 A라고 할까? 그리고 얘가 B라고 한다면 여기는 구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아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뭘 쓸까? 첫 번째, 2대1이네? 2대1로 포함된 합금 A래.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2하고 1 쓰면 돼? 2하고 1? 아니지. 2g하고 1g 있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보통 2대1 어떻게 써야 됩니까? 뭐라 쓸 거야? 2x. 그렇지. 2x. 여기는 x. 이렇게 해야지 A에 있는 구리와 I의 B가 2대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B는 뭐가 있죠? 3대 4의 합금 B가 됐다고 했으니까 여기 뭘 써? 3x랑 4x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다른 문자를 써야 되는 게 맞겠죠? 3대 4니까 3i랑 4y 쓰는 게 맞을 것이다. 자, 끝. 자, 여기서 1대1로 섞인 합금 500근을 만들었다고 했어. 자, 그 말이 뭘까? 잘 생각돼도 돼? 구리와 아연이 1대1이 됐다는 것은 구리하고 아연의 값이 서로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 구리 값은 얼마죠? 2x 더하기 3i죠. 그렇죠? 2x 더하기 3i가 구리 값이고 아연 값은 x 더하기 4y가 될 것인데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첫 번째 문제에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그 합금 값이 얼마다? 500이다. 야, 합금 500이잖아. 질량 문제를 검색해야죠. 질량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다 합금시켰다고 해서 뭐 증발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다더한 값이 뭐다? 500이다. 이해갔죠? 다더한 값은 뭐예요? 3x 더하기 7y 이 값이 500이 됐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x하고 y를 구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몇 번 한다고? 17번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넘겨볼까?
해봐 빨리. 앉아. 이리 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카메라에 얼빡샷 찍히고. 앉아. 선생님 이거 우리 수업 끝날 때 같이 끄는 거예요? 자, 그럼 17번 했으면 다음 18번도 잠깐 17번 볼까? 소금물 문제도 한 문제 정도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소금물. 아, 78조 그래? 17번만 할게. 18번도 그럼 18번만 할게. 17번도 자, 17번만 할게. 둘다 자, 18번 너희들 뭐 하는 말 하고 17번 할게요. 그리고 우리 전과목과 문제도 한 문제 더 해야 되니까. 네. 자, 9번 설탕물과 16% 설탕물 섞어서 물을 받아서 11% 소금 만들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설탕물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림을 좀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9%랑 16%를 섞었다. 16%를 이렇게 섞었어. 16%를 섞었고, 근데 또 뭐를 섞었냐면 물을 더 넣었다는 저 문장 때문에 물은 비파에다 넣지 말고 이거 됐지. 이렇게 물을 넣었어. 자, 이거 몇 퍼센트? 10%. 이거 몇 퍼센트? 16%. 이거 뭐예요? 이거 물이에요. 물을 더 넣어서 결론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뭐 만들었니? 11%가 됐네요. 11%의 소금물이 됐는데 그 밑에다가 지금부터 쓸 거예요. 뭘 쓸 거냐면 양을 쓸 거예요. 자, 설탕물 말이야. 뭐가 하는 거야? 근데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라 했으니까 더 넣은 물의 양은 뭐가 쓸까요? 이가 바로 x그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x만 쓰세요. 자, x라 쓰고 다음 뭘 써야 될까? 잘 생각해봐. 9% 설탕물과 물의 양의 비가 2대1이래. 경제했었죠. 얘하고 얘가 2대1이래. 이게 뭐라 써야 돼요? 2x. 이게 2대1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우리 또 하나 모르는 게 뭐야? 모르잖아, 그렇지?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y라 쓰는 게 맞겠죠. 자, 이거 다 더할 거야. 다 더하면은 밑에 이게 소금량이 나오는데 뭐라 쓸까? 말해봐. 뭐라 써야 돼 여기? 민지, 뭐라 써야 될까 여기? 네? 네? 66이라고 했어? 방금? 66이 잠깐만. 얘 이거 지금 뭐 쓴 거야? 이거 설탕이야? 이거 설탕물이야? 설탕물이죠. 설탕물의 양의 비가 2대1이었으니까 여기 내가 안 써놨지만 여기는 설탕물이에요. 다시 말해봐. 저희가 뭘 쓸까? 뭘 쓰라고? 6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설탕물이 600g이다. 뭘 쓸까?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당연히 설탕의 양도 써주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말해보자. 예은이, 여기는 뭘 쓸까? 9%의 의미는 뭐냐면 2x 중에 100 중 9만큼이 설탕이 였으니까 2x 곱하기 100분의 9를 쓸 자리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는 뭐라 써야 돼? y 중에서 100분의 16만큼이 y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물에 설탕이 있어 없어? 물에는 설탕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 쓸까? 마지막 세훈이, 여기는 뭘 쓸까요? 그러니까 600 곱하기 600 곱하기 100분의 12 이렇게 쓴다라는 게 되고요. 자, 선생님이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밑에는 설탕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퍼센트 문제는 다 100분의 단어가 있으니까 괜히 이거 약분을 생각하지 말고 양변을 100 곱해서 깔끔하게 100을 없애버리세요. 얘랑 얘랑 약분하지 말고 이걸 500 없애버린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앞에 넘겨.
넘겨서 뭐를 할 거냐면 거기 정권 문제가 너희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8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 나머지는 다 숙제요. 8번이요? 8번이요? 네. 아, 줄레길이요? 8번이요. 73쪽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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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해. 알겠어. 별로 안 돼서. 자, 한다. 정가의 30%, 양말은 정가의 50% 할인을 판매하고 봅니다. 선수가 소장과 양말 두 켤레 가격은 36,000원이고 두 켤레 주장과 네 켤레 가격은 3만이다. 한 켤레 정가 90. 아이고 어렵지 않네. 아 이게 아닌데? 맨 뒤에 최고 난이도 그 3번이라고 그런 거 같아요. 최근에는 3번이 중요한가? 그렇지. 맞다. 문제가 딱 봐도 긴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눈에 안 들어. 원래부터 안 맞아. 맞아. 그냥 정가 혼자 치면 선생님한테 영상 찍고 저희 보여주세요. 어차피 영상 보잖아요. 좋아요. 선생님 혼자만 하는구나? 네. 방금까지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닌데? 진짜 말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요? 뭐라고? 아니 거기 찍혔어. 길에서 끊어뜨려가지고. 이은지가 이은지. 근데 지금 빨리 지갑 찾아야 돼요. 저기 할게. 82페이지 11번 잠깐 보세요. 82페이지 11번. 82페이지 없어요. 82까지 가요.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저 없어요. 너는 이걸 봐. 자, 82페이지 11번. 81페이지요. 2페이지. 82페이지 11번에 정가 문제가 또 있네요. 그쵸? 하고 가요. 자, 이거 보세요. 11번. 아, 잡지를 봐요? 대박. 뭐, 사진 찍어. 대박. 특권이다. 헐. 사진 찍었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4번 4번. 우와. 4 3 4 4 4 어차피 여기까지 쓰지 않을 거야. 3 7 2 7. 아니 야. 3 7 4 4. 이거 받아요. 그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도 적당히 하세요. 알았습니까? 자, AB 두 제품을 합하여 12,000원에 사서 A 제품은 30%, B 제품은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합해서 12,000원 샀는데 세일 기간 중에서 두 제품의 정가를 각각 10%씩 할인을 판매하여 2,400원 이익을 얻었을 때 A 제품 원가를 구하시오. 원가와 정가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원가를 걸었으니까 A의 원가 말이야. 근데 너희들 원가랑 정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원가는 뭐냐면 물건을 주려 사온 값. 사올까? 근데 만약 원가 1,000원이고 정가는 파는 가격이거든? 파는 가격이 원가는 1,000원이고 정가가 900원 중 손해예요. 그렇죠. 그렇지. 원가 1,000원이면 정가는 1,100원 정도 돼야지 100원 이익이 된다라고 해도 되구나. 자, B의 원가는 뭐가 되지? B의 원가는 당연히 Y1이라고 놓고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보니까 어떤 식이 나왔어? 두 제품을 12,000원 샀대. 너무 쉽다. 그치? 앞에서 12,000원에 사서라는 정장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X 더하기 Y가 얼마라는 사실 알아? 12,000. 이거는 다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함정은 어떻게 쓸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자, 지금부터 뭐를 정할 거냐면 A의 정가를 한번 정해볼게. A 정가는 얼마지? 40% 이익을 붙였대. 똑같아요. 30%예요. A의 정가는 어떻게 붙이죠? 그렇지. X 곱하기 100분의 130원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30% 이익을 붙였다는 저 문장 때문에 말이야. 자, B제품의 정가는 얼마가 될까? 윤지 말해봐. B제품의 정가는 얼마예요? 그렇지. Y 곱하기 100분의 140Y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써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비싸대. 너무 비싸서 두 제품은 정가에서 각각 10%씩 할인해서 팔았다라는 소리가 된 거야. 여기서 10% 할인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원래 파는 가격이 X 곱하기 100분의 130이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10% 할인했어. 10% 할인 어떻게 쓰지? 그렇지. 이게 100분의 90이 들어갈 자리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더하기 아우 얘도 비싸네. Y 곱하기 100분의 140이 원래 정가였는데
이것을 10번 살인해서 F분의 90 이렇게 쓴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400 이익을 얻었대. 자, 지금부터 쓸 건데 2,400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여기다 2,400 쓰면 돼? 아니지, 이건 실제 파는 가격이잖아, 그렇지? 2,400 이익을 얻었으면 여기다 뭘 써야 될까? 2,400이니까 14,400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이해했습니까? 이거 약분해주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풀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정과원과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선생님 덕대에 가서 그 영림 방정식 활용 문제를 숙제해 주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해줄게요. 지갑이 여기 있었는데. 어이구, 지갑 찾았어? 기분이 좋아졌다, 그치?